예, 안녕하세요. 후기가야 연맹의 성산가야 또는 벽진가야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벽진가야 또는 성산가야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삼국유사에는 성산가야를 벽진가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죽은 벽진면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왜 성산가야라는 말을 피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성산이라는 지명이 고령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주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성주가 아니고 고령군 성산면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일어나니까 예, 벽진가야다 이렇게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성주기 때문에 이제 성산가야 뭐 두 개 다 많이 씁니다. 근데 벽진가야라는 뜻이 뭐냐? 벼뜰가야래요. 벼뜰은 뭐냐? 벼. 우리 그 모내기 하는 벼가 있는 들판 가야. 근데 이제 우리가 전라도하고 이 경상도는 조금 틀립니다. 지형이 좀 틀리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곡간분지라 그래서 낙동강변에 이렇게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분지가 우리가 이제 함창뜰이죠.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곤영가야가 쓴 거예요. 지금 이제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김해평야가 무지하게 넓지만은 그 김해평야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삼국시대에는 금강가야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다 바다였죠. 그런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성산가야는 고려 초기에 이제 삼국유사니까 경산에 있었다. 그 경산부는 지금의 어디냐? 성주다. 성주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성산군의 영연에는 본피현이 있었는데 신하는 경산부라고 했다니까. 경산부는 지금의 어디라고요? 예, 성주군, 성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성산가야가 이제 그 고대 유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들을 보면 성산읍, 그 다음에 항월면, 이런 데 이제 주로 초전면, 이런 곳에 청동기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됐을 때는 장항리 유적. 여기 이제 초기 철기 시대 토강묘가 세 개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삼각형 점토대 토기, 두용 토기, 이런 것들이 경북 지역에서는 꽤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팔달동이나 월성동과 함께 BC 2세기까지 올라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리 유적에서는 토기나 돌칼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BC 1세기의 중엽에서 후엽, 이때는 이제 와질 토기가 나타나는데 주로 삼각형 점토대 토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소멸되고 뭐가 나오냐? 화질 토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삼국 시대라는데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초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은 백전리, 예산리 유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말 모양의 허리띠, 이제 여기 허리, 버클이죠. 그 다음에 칼, 칠칼집, 부채, 구슬, 목걸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그 백전 예산리 유적을 다시 보면 성주읍에 예산리와 백전리 이 일대에 있는 41개의 목감명, 꽤 많죠. 그래서 이 시기는 BC 1세기 전반에서 2세기 후반, 이거는 AD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삼국 초기 유적이다. 그래서 아마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소국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세 단계에 거쳐서 발전이 되는데 제1단계는 BC 1세기 전반에서 중엽. 이때는 이제 철기가 나타나겠죠. 목감묘를 중심해서 우리가 철창, 그다음 철검, 검파두식, 단조 철부, 이런 철도끼죠. 이런 그다음에 뭐 제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 당시에
구급의 거수, 우두머리, 수장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요. 2단계는 BC 1세기 중엽에서 후엽까지 철촉이라든가 이런 뭐 호영되고 저 호랑이 이 뻐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로 목감묘가 중심 유적이죠. 그 다음에 3단계는 AD 2세기 중엽에서 후반. 그래서 요거는 특히 감리에서 뭐가 나오냐? 금동관이 나와요. 이 금동관은 4세기 정도 됩니다. 4세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성주군에 비정되고 있는 나라는 반노국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반노국. 우리가 그 저 삼한시대 반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성주에서 나온 금동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세기 거라 그랬죠? 예, 요건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대를 3개 정도 이렇게 세우고 봉우리 모양 이렇게 원형이 있고 이렇게 이파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래서 꽃하고 풀 장식의 이러한 세움을 3개를 세운 이런 금동관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성산가야는 4세기 전후 요 시기에는 신라의 영향력이 아직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하고 했냐? 고령의 대가야 여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가야 권역에 있어요. 즉 가야죠, 가야. 그 증거로는 뭐냐면 낙동강 동쪽에 양식이 등장한 게 언제냐?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반이에요. 기자입니다. 기중엽. 이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 대가야 양식의 토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시기까지는 적어도 고령의 대가야 권역에 이 성산가야가 들어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남이키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17년에 삼국사기 박재상 열전에 뭐라고 되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재상을 추천하는데 왜냐면 여기 보면 왜와 고구려의 볼모로 볼모로 보내진 눌지왕이 자기 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변사를 구하는데 누가 이제 추천을 받냐면 박재상입니다. 근데 이 박재상을 추천한 사람들이 3명이 있어요. 여기 수주총관, 그 다음에 이리총관, 그 다음에 이유총관.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1, 2총관이 누구냐? 성주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이 성주 지역이 어느 정도 그 신라 권역에 있으면서도 417년이죠. 신라의 영향권에 있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 초에 성주 지역이 신라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유적 중에서 성주의 12실 유적, 특히 목곽 1-1호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고식의 도질토기, 그러니까 경질토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뭐 이단 투창고배라든가 발영기대라든가 뭐 이런 이 것들은 어디를 따르고 있냐? 낙동강의 동쪽. 그러니까 서쪽은 뭐냐면 대가야 쪽이죠. 그쪽이 아니고 이 동쪽의 형태, 그러니까 그 신라 쪽이죠. 이런 걸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5세기 초에서 전역, 이 목각 1-1, 그 다음에 24호분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는 그 동쪽 형태들이 신라의 이 성주 지역이 복속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남이키 씨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산동 고분군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분군이죠. 이 고분군은 그 뒤에 산에 뭐가 있냐? 성산성이 있어요. 이 성산성 밑에 이제 성산동 고분군이 있는 거죠. 성주의 가장 중요한 고분. 근데 이제
산정식, 그러니까 꼭대기,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조사가 안 돼요. 왜? 군사시설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용광리, 명천리 이런 고분군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센터다. 그 중심 거점이 되겠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산동 고분군이다. 그리고 성산동 고분군의 뒤쪽에는 뭐가 있다? 성산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자, 우리 성산동 고분군은 신라의 간접 지배 형태에서 이 성주를 다스리던 세력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은 5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6세기까지 쭉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분들의 상대 연도는 이와 같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2호분, 38호분, 그 다음이 이제 1호분, 58호분, 59호분, 그 다음이 57호분, 그 다음에 6호분 이렇게 이제 축조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1호분은 수열계 횡구식, 그러니까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호분은 부각, 그러니까 주각이 있고 부각이 있다 그랬죠. 주각은 뭐예요? 이 시신이 묻히는 거, 부각은 부장품이 묻히는 거죠. 요거는 수열식 석실묘입니다. 그 다음에 6호분은 수열식 석실묘인데 요거는 토기 중에서 고배, 그 다음에 2단 교열 투창. 그러니까 교열 투창이라는 거는 투창이 구멍이 뚫렸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직렬로 뚫친 거는 가야식. 그 다음에 이렇게 교열로 지그재그로 뚫린 거는 신라 형태입니다. 그게 좀 틀려요. 투창도. 그래서 성산동에서 가장 큰 그 무덤 중에 하나가 48호분인데 요거는 주각과 부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성산동 8호분은 경주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횡열식 석실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산동 1호분에서는 여러 가지 은제 관식, 금제 귀걸이, 은제 그 허리띠, 그 다음에 환두대도 이런 거. 2호분에서는 뭐 손칼이나 철부, 뭐 철제 은장고리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성산동 고분군을 일제시대에 발굴 조사했어요. 그 후에 해방 후 이제 5기 정도를 먼저 발굴했습니다. 이제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여기 은제 행역, 제갈 교구, 뭐 토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마구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성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령 지역, 그러니까 서쪽이죠. 낙동강 서쪽. 이쪽하고는 달리 어디? 동쪽, 대구 쪽이죠. 이쪽의 양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대구에 화원이 있습니다. 그 강 건너죠. 낙동강.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런 거를 볼 때, 이 지역이 그 신라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게 이제 성산동 고분군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중심 권역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요, 명천리 고분군하고 할미산성. 요거는 이 5세기 중엽에서 후엽에 여기 이제 성산동 고분군하고 명천리 고분군이 아까 이제 세 군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산동 고분군 말고 명천리 고분군을 설명드리는데 이 명천리 고분군은 뒤에 뭐가 있냐? 할미산성이 있어요. 아까 성산리 고분군은 뒤에 성산성이 있죠. 예. 근데 여기 보면 5세기 중엽에 대가야가 이제 팽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그걸 갖다 이제 그 견제를 합니다. 이때 나타난 중요한
고분군인데 그게 뭐냐면 달성이에요. 달성 지역의 문산리 고분군.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것이죠. 지금 요게 이제 대가야고 요게 이제 바로 성산가야. 그렇게 대치되는. 그러니까 이쪽에 동쪽 낙동강, 요 낙동강의 동쪽 지역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이 대가야를 견제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미산성은 금수면 명천리인데, 이 지금 명천리 고분군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다. 해발 315m에 산의 정상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포곡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골짜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니까 태매식은 꼭대기를 이렇게 태를 두른 건데 그건 조그만 겁니다. 근데 포곡식은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계곡을 이렇게 감싼 좀 넓은 형태죠. 그래서 1.1km 정도 있고 그 남쪽에 명천리 고분군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천리 고분군이 25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산동 고분군이고 요게 25가 여기죠. 여기가 명천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산동 고분이 1번입니다. 요게 센터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하고 이 지역. 그래서 여기가 중심 권역이고 그 다음 중심 권역이 바로 여기다. 명천리다. 이렇게 두 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산가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은 왜 여기가 중요하냐? 이 대가야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 그때 당시에 유적이 명천리 고분군과 그 다음에 할미산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여기 있어. 여기 할미산성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산가야에 대한 그 지리지,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성주군조에 뭐라고 됐냐면, 이 성주군에 그 4개의 현이 있는데 첫 번째 현이 수동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냐? 구미시 인동동에 인동현인데 현재는 구미시 인동동입니다. 그 다음에 계자현인데 지금의 어디냐? 칠곡군 양목면. 여기는 지금 요 구미시 인동동에는 뭐가 있냐? 황상동 고분군이 있고 천생산 쪽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낙동강변. 그 다음에 여기는 칠곡군 양목면에는 뭐가 있냐? 무림리 고분, 양목 고분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 중요한 지역들이죠. 그 다음에 신안현은 어떻게냐? 지금 성산가야의 그 센터인 성주군 성주읍이에요. 그 다음에 도산현은 어디냐? 성주군 가천면이에요. 여기에 뭐가 남아있느냐? 도경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군 성주읍에는 어떻게 되냐? 성산동 고분군뿐만 아니라 벽진면에 운정동, 자산동 고분, 선남면에 장학동 고분, 명포동, 그 다음에 신부동, 용신동 고분 이런 것들이 쫙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어디냐면 요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완전히 센터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산가야의 그 영역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은 어디냐? 낙동강이에요. 그럼 요 낙동강 건너에 뭐가 있냐? 아까 얘기한 달성 문산리 고분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 성주 양식, 그러니까 성산가야죠. 대구 양식 토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이 뭐냐? 성주 양식 토기의 동쪽 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문산리 고분군에 달성에 있는 거기서 나온 신라식 금동관이에요. 이게 출자 형태죠. 그 다음에 서쪽은 어디냐? 서남쪽, 그러니까 성주읍의 서남쪽에 있는 대가천이에요. 여긴 뭐가 있냐? 명천리 고분군. 아까 설명드렸죠. 그 주변에 또 뭐가 있냐? 옥화리 고분군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성주 양식하고 경주 양식이 같이 나와요. 특히 대가천의 남쪽에 있는
성리 고분군에서는 뭐가 나오냐? 대가야 양식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성리 고분군은 대가야 분포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가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성주, 성산가야, 남쪽에는 대가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예, 여기입니다. 요게 성주, 이렇게. 지금 요 성산가야의 그 토기들이 나오는, 유물들이 나오는 지역을 이렇게 해봤어요. 요게 이제 그 낙동강이죠. 낙동강. 요게 대구고. 자, 그 다음에 남쪽 항계선, 예, 서쪽은 했죠. 남쪽 항계선을 보겠습니다. 요게는 명포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본린리, 용정리 이런 고분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외관과 칠곡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곳이 뭐냐면 양목 고분군입니다. 양목 고분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 양목 고분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성주 양식의, 그러니까 성산가야 양식의 토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산동 고분군에서 나오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에 묻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산동 고분군의 하위 집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세기 중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양목 고분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칠곡 쪽은 심천리 고분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호분이나 38호분 이런 데 보면은 전형적인 성주 양식의 토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65호분에서는 이런 줄이 거져 있는, 두 개가 거져 있는 이러한 문양이 쭉 새겨진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각하고 수중리 고분군에서도 성주 양식의 토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언제냐, 성주 양식이 나타나는 게 5세기 중엽에서 후엽,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양목 고분군하고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목이라든가 심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성산가야가 이렇게 영향권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 낙동강을 끼고 이렇게 여기 외관이라든가 구미 이 지역까지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북서쪽은 어디까지 보이느냐? 김천의 성내동, 그 다음에 김천 남면의 초곡동 이런 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김천이죠. 김천의 이 남쪽 지역 여기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로 볼 때 이 외관인을 중심으로 해서 칠곡, 김천 이런 데에 성주 양식 토기가 확인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5세기 중엽이 된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지역이 성산가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외관, 칠곡, 김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산, 상주, 안동,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보면 대구, 화원, 문산, 현풍, 창녕 이런 것을 이렇게 딱 그 연결해주는 중간 거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성산가야의 이 정치 체제가 5세기 중엽, 이러한 낙동강 연안의 이 지역들을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보시면 양목 고분군, 그 다음에 심천리 고분군 이런 데에 성주 양식 토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5세기 중엽에서
후엽, 이 당시에 그 성상가야의 세력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상가야에 대한 거는 이렇게 아주 밀도 있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성상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낙동강변 이거를 쭉 확대 이렇게 영향을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5세기 중엽에는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요거죠. 이 성산 1번 요 성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이 중심 권역. 그다음에 여기 아까 명천리 고분군 25번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번째 중심 구역. 그러니까 요 구역은 이 대가야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그 성산가야 또는 벽진가야를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